당신 자식은 지금 스스로 결정할 줄 압니까?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당신이 자식을 망친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대신해 주다가 무능한 어른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만 멈춘다면 자식도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65세 김철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45인데 아직도 제 앞가림을 못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빚 생겼다고 해서 제가 갚아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데 제가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아들 인생을 다 살아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매번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김철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식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다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식은 의존적이 되고 부모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다 정작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외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60대 이상 부모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그중 절반은 본인 노후 자금을 깨면서까지 자식을 돕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식들은 부모가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안 냅니다. 요양원 보낼 돈도 없다고 합니다. 평생 퍼주기만 한 부모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식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고 계십니까?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가 아니면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이 아무리 한심해 보여도 절대 해주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평화로워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자식은 무능해진다고. 책임감도 사라지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선을 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68세 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에게는 42세 딸 은영이가 있습니다. 은영이는 5년 전 이혼하고 2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힘든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은영이는 친정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겠다던 은영이는 면접을 몇 번 보더니 포기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차려야 합니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합니다.
은영이는 낮에 친구들 만나거나 집에서 스마트폰만 봅니다. 저녁이 되면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애들 좀 봐줘. 정숙 씨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이가 카드값 좀 내달라고 하면 냅니다. 옷 사고 싶다고 하면 돈을 줍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용돈을 챙겨줍니다. 정숙 씨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 8천만 원이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해.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정숙 씨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은영이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그럼 퇴원하고 누가 애들 봐? 나 혼자 어떻게 다 챙겨? 엄마가 아픈 것보다 본인 불편함이 더 컸던 겁니다. 정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모든 걸 다 해주다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키웠구나. 병실에서 정숙 씨는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딸이 설거지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게 하고 막았습니다. 손주 유치원 보내는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딸이 구직 활동한다고 하면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10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한테 다 해달라고 해.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 노후는 어디로 갔을까?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노후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더 달라고 합니다. 정숙 씨는 후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실수. 해주면 해줄수록 자식은 무능해집니다. 책임감도 사라집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부모를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숙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진짜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필요로 해야 하는데 자꾸 필요로 하기에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의존하면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자식의 성장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개념입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면 스스로 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뇌에 각인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셀리그만은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인 개는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을 학습한 겁니다. 정숙 씨의 딸 은영이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다고 믿게 된 겁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스스로 해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5년 동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그 결과 은영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은 부모를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구로 봅니다. 필요할 때 쓰는 수단으로 봅니다. 정숙 씨가 아플 때 은영이가 보인 반응이 그 증거입니다. 엄마의 건강보다 본인 불편함이 먼저였습니다.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누가 애들 보냐고 따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보호로 키운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럼 정숙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부터입니다. 받아주는 건 맞았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정했어야 합니다. 6개월만 있다 나가라고 선을 그었어야 합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되 한도를 정했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만 지원하겠다고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손주 육아도 그렇습니다. 가끔 봐주는 건 괜찮지만 전담하면 안 됩니다. 엄마인 은영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모든 걸 받아줬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했습니다.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비단 정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부모 대부분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 공부시키려고 당신들은 굶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려고 빚까지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존엄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독립적일 때 만들어집니다. 의존 관계에서는 사랑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저 착취와 소진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 전문가 머리 보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각자가 독립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과 너무 가까이 있으려 했습니다. 경계 없이 뒤섞이려 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착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넘어져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라고. 부모 자신이 불안해서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거라고.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렵고 자식 없는 내 삶이 공허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게 견디기 힘든 건 자식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싶어서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내가 자식을 돕는 게 자식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약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강합니다. 지금 당장은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엄마는 친구 엄마들처럼 안 해주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집 부모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진짜 어른으로 키워줬다는 걸, 스스로 살아갈 힘을 준 게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60 넘어서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인생 끝내면 안 됩니다. 당신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걸 할 때입니다. 자식한테 다 주지 말고 당신을 위해 쓰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입니다. 그게 자식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독립적이어야 자식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도 배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선을 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7가지를 가슴에 새기세요.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제한 금전 지원을 멈추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주머니를 열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급한 상황에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거나 당장 굶는다거나 하는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1년에 얼마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선을 그으세요.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까지만 돕겠다고 정하세요. 그 이상은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먼저 용도를 물어보세요.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1년 예산이 있어서 지금 다 줄 수 없어. 이만큼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봐. 돈 관리를 못하는 어른은 평생 힘듭니다. 지금 도와주는 게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만듭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힘들어해도 지켜보세요. 그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스스로 해결해봐. 내가 항상 도와줄 수 없어. 처음엔 서운해할 겁니다. 왜 다른 집 부모는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해주냐고 따질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자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어느 회사에 다녀라. 누구랑 결혼해라. 어디에 살아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식이 하게 두세요.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지게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더 신중해집니다.
부모가 다 정해주면 자식은 평생 스스로 결정 못합니다. 잘 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잘못되면 부모 탓합니다. 자식이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가 생각하기엔 어때? 네가 판단해서 결정해봐.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엄마 생각을 말하긴 하겠지만 결정은 네가 해야 해. 세 번째, 손주 육아를 전담하지 마세요. 가끔 봐주는 건 기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 얼굴 보면서 놀아주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전담하면 안 됩니다. 손주는 자식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가 전담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60이 넘어서 어린아이 돌보는 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자식의 책임감이 사라집니다. 엄마 아빠 역할을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로서 성장할 기회를 놓칩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꼬입니다. 나중에 훈육 문제로 자식과 싸우게 됩니다. 할머니는 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하면 손주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일주일에 이틀만 봐주겠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안 봐주겠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세요. 자식이 불평하면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건 네 아이야. 네가 책임져야 해. 나도 내 노후를 살아야 해. 네 번째, 자식 부부 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자식이 배우자 욕을 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세요. 편들지 마세요. 부부는 싸워도 금방 화해합니다. 오늘 싸워도 내일이면 괜찮아집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싸우더니 아침엔 또 웃으면서 밥 먹습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끼어들면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며느리가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때 뭐라고 했는지. 명절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하소연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는 중립이야. 너희 둘이 대화로 풀어. 엄마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자식 부부 문제는 자식 부부가 해결하게 두세요. 다섯 번째, 유산을 미리 약속하지 마세요. 이 집은 네 거야. 내가 죽으면 다 네한테 줄 거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이 노력을 안 합니다.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뭐하러 고생하겠습니까?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집 장만할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 집만 기다립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싸움도 시작됩니다. 형만 챙기냐 나는 뭐냐? 나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형은 아들이라서 더 받고 나는 딸이라서 덜 받냐? 더 심각한 건 부모를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받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유산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세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약속하지 마세요. 자식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세요. 그건 내가 살아있을 때 결정할 문제야. 네가 알 필요 없어. 어쩌면 다 기부할 수도 있어. 여섯 번째, 자식의 실수를 대신 책임지지 마세요. 자식이 사고 쳤을 때 부모가 수습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냈는데 부모가 합의금 내주면 안 됩니다. 빚 졌는데 부모가 갚아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문제 생겼는데 부모가 나서면 안 됩니다. 자식 스스로 책임지게 하세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물론 정말 감당 못할 큰일이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감옥에 갈 상황이라면 도와줘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서면 자식은 평생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사고 치고 또 부모한테 손 벌립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만든 문제는 네가 해결해. 그게 어른이야. 엄마가 대신 해결해주면 너는 배우지 못해. 7번째, 무조건적인 동의를 멈추세요. 자식이 하는 말에 무조건 그래, 그래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물론 비난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의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다 좋다고만 하면 자식은 현실을 모릅니다. 세상이 다 자기 편인 줄 압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가 솔직하게 피드백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네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다. 생명 그 자체의 동경으로 태어난 아들, 딸이다. 네를 통해 왔지만 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네와 함께 있지만 네 소유는 아니다. 네는 그들에게 네 사랑을 줄 수 있어도 네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에겐 그들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네는 그들의 몸을 집으로 삼을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이다. 네는 그들처럼 되려고 애쓸 수 있지만 그들을 네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생명은 뒤로 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겁니다. 스스로 걷게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손주 봐달라고 하면 일주일 중 며칠만 가능하다고 말하세요. 자식이 결정을 물어오면 너가 생각하기엔 어떤지 되물으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노후도 지켜집니다. 자식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건강한 경계가 만드는 성숙한 관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정숙 씨는 지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석 달 안에 독립하라고 말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손주도 주말에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반발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친구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해주냐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니를 위한 거야. 엄마도 니도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해.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2달이 지난 지금 딸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원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모습이 당당합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자식도 저도 이제야 숨통이 트여요.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딸이 이제는 고맙다고 말해요. 엄마가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줬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내일부터 자식한테 노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달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석 달 지나면 자식이 변합니다. 6개월 지나면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1년 뒤엔 자식이 고맙다고 할 겁니다.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됐다고 말할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실천할 것이 몇 번인지. 1번이든 7번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사는 지혜로운 노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겁니다. 때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때로 혼자 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자식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